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8일 스타일로 뉴스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걸프만 전체로 확산되면서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 브리핑은요,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적인 사건들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짚어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타일로 뉴스가 벌써 1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선착순 250분께 아주 특별한 구독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할인 코드 스타일로 꼭 기억하셔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 업데이트는 바로 이 스타일로 뉴스를 개발한 AI 기반 인텔리전스 플랫폼이죠.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동맹 간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전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해상 물류나 사이버 공간,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 분쟁의 여파가 지역 안보의 판 자체를 흔들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이 과연 지리적으로는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도를 보면서 주요 활동 지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분쟁의 확산 범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하죠. 과거 세계 교역의 핵심 통로였던 이 해상 길목들이 이제는 잠재적인 충돌 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세계 에너지 수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요. 그리고 오랜 갈등 지역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물론 이제는 아랍에미리트까지 그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이 분쟁은 정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분쟁의 양상을 세 가지 축, 바로 군사, 해상, 그리고 사이버 전선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전선부터 보시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대부분의 상업용 유조선 통행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군사 봉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주 영리하게 전쟁 위험 보험료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 해협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비대칭 전술인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해상 봉쇄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즉각적인 경제 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군사전선입니다. 이쪽은 상황이 훨씬 더 직접적이죠. 직접적인 공격의 강도와 그 범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눈에 띄게 잦아지고 또 대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14일이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단 하루 만에 요격한 이란발 무기가 탄도미사일 9기, 그리고 드론이 33개에 달았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최근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 전선,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 분쟁은 이제 디지털 세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킹 그룹들이 서방 기업들의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타겟으로 보복성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의료기기 회사를 공격했던 한달라라는 해킹 그룹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사이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라고 말이죠. 아주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전선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이 분쟁에 얽힌 당사자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분쟁을 바라보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이란 측은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건 단기 작전이고 거의 끝나간다고 규정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마스의 성명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이란의 오랜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마스가 이란을 향해서 이웃국가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 분쟁이 기존의 동맹 구도에까지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연합군을 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될지가 관건이고요. 둘째, 여기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응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또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유엔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군사, 경제, 사이버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국제사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일 겁니다. 오늘 짧게 짚어드린 내용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타일로 뉴스인텔 업데이트 전체 심층 해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겨 사용하시는 채널이나 이 게시물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길 원한다면 저희 웹사이트 stylenews.com을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